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맨시티에서 스프린트가 가장 빠른 선수가 누구냐? 현재 후선호프나 홀란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니코 오라일리가 지금 현재 맨시티에서 가장 빠른 스프린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단순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엔 경합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로백이 얼마나 빠르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최고 속도에 얼마나 빠르게 도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최고 속도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직관적으로라도 최고 속도가 누구냐, 맨시티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니코 오랄리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풀백의 그 원초적인 역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늘 이것도 이제 뭐 자주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사실 예전에 풀백들에게 요구되었었던 가장 중요한 능력치는 태클이었어요. 원래 태클 잘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크로스까지 잘하면은 A급 선수라고 이제 불려졌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풀백들의 태클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랄리는 태클이 팀 내 1위예요. 완벽한 풀백으로서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인터셉션도 이제 3위고, 공중볼 경합도 팀 내 3위이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뭐냐, 샷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찬스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팀 내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공수 전반에 걸쳐서 매우 큰 기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선수는 또 스프린트도 좋기 때문에 수비 전환도 매우 좋은 선수이다. 본인이 할 걸 소홀히 하면서 공격에만 관여하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우 훌륭한 선수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라일리만큼 해줄 수 있는 레프트백을 꼽아봐라?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생각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 정도로 지금 매우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팀이 지금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선수이죠.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이제 통계를 보여줬는데, 니코 오라일리가 선발로 출장했을 때 맨시티의 승률이 83%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승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니코 오라일리가 출장하지 않았을 때의 승률이 40%대로 떨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선수가 이 팀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오라일리 뽕이 좀 차서 일단 오라일리 이야기부터 좀 시작했습니다. 자, 펩이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팀은 잔인하게 이겼다. 소감은 어떤지? 라는 질문에 잔인하게? 그게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잔인하게 이겼다고? 그냥 일단은 정말 힘들게 이긴 거다. 이제 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기자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잔인하게 이겼다, 그러니까 너네가 밀리긴 했지만은 득점력을 통해서 높은 득점력을 통해서 이제 선수들이 해결을 했다, 마무리를 지었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잔인한 경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테고, 펩 입장에서는 아니 잔인하게는 우리가 막 그렇게 압도한 경기가 아닌데 왜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약간 좀 소통에서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매우 강한 팀이었으며 경기를 할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포지셔닝, 트랜지션, 디펜스, 피지컬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앞섰다. 레알 마드리드전 직후에 치러진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었지만 선수들이 준비를 너무 잘해줘서 기쁘다. 마드리드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호를 줬다. 여러가지 개선이 필요하며 선수단에는 어린 나이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레알 마드리드 원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따냈고,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이라니 라면서 갑자기 독백을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해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정신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팀은 우승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이후 단 한 번의 훈련 세션만을 소화했던 관계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우리 팀을 상대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력은 매우 강렬했으며 올리버와 스텝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느껴졌다. 그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을 이야기하는 거죠. 확실히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선수들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여줬었고 군대를 방불케 할 정도였죠. 정말 제식 훈련이라도 받은 듯이 선수들이 압박을 들어올 때 정말 체계적으로 한 명 한 명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내 지금 요 근래에 본 프리미어리그 클럽들 중에 이 압박 메커니즘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신의 팀이 역경을 이겨내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은 그저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선수들이 놀라운 투지와 열정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는 모습은 아스날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는지? 라는 질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는데, 예전에 우리
우리 팀이 이길 때의 모습을 알잖아. 우리가 이렇게 꾸역꾸역 이겨나가고는 있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 모습에 빗대어서 질문하는 건 아니야. 왜? 우린 항상 패스부터 완벽했으니까 마치 우승으로 가는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것 같았어. 우리가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또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지루하고 졸리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힘든 경기들이 존재했다. 그냥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전에서의 우리는 5명의 수비수로 틀어 막았었고 결국엔 승리를 이뤄냈다. 이번 경기에서도 우리는 틀어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방식의 승리야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기는 법을 깨닫게 해준다 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아스날과 매우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나은 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펩도 계속해서 이제 나은 팀이 되어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왜냐면 지금 펩의 목표는 엄밀히 말해서 이번 시즌의 우승이라기보다는 맨시티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의 그 모습을 되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시티가 이겨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노력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배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의 고점은 매우 높았었으니까 우승으로 가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던 것처럼 그때 그 전력을 나는 갖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롱스루인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라는 질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세컨볼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런 방식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생각하며 배워나가고 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볼을 처리하는 방식의 훈련을 하고 있으며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백포 중에서 니코와 마테우스는 최근 많이 뛰게 되어서 다른 선수들과 호흡이 잘 맞게 되었다. 다른 포지션은 로테이션을 할 수 있지만 마테우스와 니코의 침착하고 빠른 대응 그리고 후뱅이 갖고 있는 집중력과 리더십이 수비진에게 큰 영향력을 선사한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수비진의 리더이다. 리더이자 리더 중에 리더. 그냥 리더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항상 프로페셔널하며 자기관리가 철저하여 부상도 당하지 않는다. 동료들과 자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수비진을 이끌고 있다. 진정한 리더십에 눈을 떴으며 이 시그널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시코도 많은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제서야 진정한 리더십에 눈을 떴다. 누가? 후뱅이. 포드는 중요한 선수들이 지난 여름에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최근 매우 중요한 골들을 넣고 있다.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와 최적의 포지션을 설명해줄 수 있는지? 라는 질문에 지난 시즌은 모두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포드는 오늘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다. 턴오버도 많았으며 조급해하며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 그의 역할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줄을 알아야 하며 항상 다른 선수들에게 차분히 공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침착해야 한다. 때때로 의욕이 넘쳐서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다. 전반적인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희한하게 경기 후반기에 컨디션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골을 성공시켰다.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긴 놈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에 만족하면 안 돼. 포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득점 페이스도 매우 좋죠. 팀 내 지금 2위 수준의 그리고 뭐 프리미어리그 2위 수준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긴 한데 맨시티의 목표는 그리고 펩의 목표는 포든을 이런 선수 정도로 키우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제2의 다비드 실바 혹은 제2의 덕배로 키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냉정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있잖아. 이 피곤해갖고 이렇게 죽으려고 나오자마자 정말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포든 이야기 할 때는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주잖아. 근데 표정은 이렇게 이야기해. 이래서 이 텍스트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투와 표정까지 같이 봐야 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야, 펩 진짜 냉정한 사람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이 표정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포든이 너무 좋은 거야, 펩은. 당신은 아까 아직 더 많이 발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발전시키고 싶은지? 라는 질문에 이번 경기와 지난 경기처럼 경기와 대회와 상황이 달라도 동일하게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건 경험한다 라고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항상 우리 팀원들에게 너답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콜로 투레가 경기 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거 내가 했던 말 맞아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면 콜로 투레가 경기 전 프레스 컨퍼런스
선수의 펩 대신 나와서 은혜로운 표정으로 이제 간증하듯이 했었던 말이죠. 난 거기에 너무 감동받았다라고 콜로투레가. 펩이 나한테 너답게 일을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거기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본 거야. 콜로투레 이야기한 거 본 거야. 그거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 나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 라는 거죠. 상대가 누구건 너답게 우리답게 항상 일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노력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카일, 에디, 케빈, 군도, 다비드, 세르위오는 이 팀의 레전드가 될 수 있었다. 정신력이 중요하다.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며 썬더랜드전부터 달라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기에 매우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포든이 이번 경기 후에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전술도 너무 좋았고 압박에 의한 역습이 좋은 선수들도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애를 먹었으나 상대의 허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 후반전에 들어서서 상대가 빈 공간을 노출하며 집중력이 흐트러졌기에 우리는 더 좋은 압박을 할 수 있었으며 볼을 조금 더 수월하게 소유할 수 있었다. 경기에서 중요한 건 골을 넣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성공했다. 이런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몰아칠 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몇몇 선수들이 조금 서툴렀던 것 같고 포든이요. 침착하게 공을 돌리며 기다려야 한다. 감독님은 후반전에 이런 침착함을 강조했고 그런 조언 덕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타이밍을 잘 잡았어야 했는데 전반전에는 나 또한 무리하게 패스를 시도하며 팀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후반전부터 우리는 우리다운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골을 넣게 되어 매우 기뻤다. 최근의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어 기분이 좋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근데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마치 3자 이야기를 하듯이 다른 사람 말하듯이 이야기하죠. 뭐 차분하게 했어야 됐는데 뭐 침착하지 못했다. 인내심을 가져야 했는데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지 못했다. 펩이 이야기했죠. 포든이 침착하지 못했다고. 좀 그게 있어. 포든은 가끔씩 좀 자의식이 좀 강한 성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확실히 딱 안 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실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멘탈이 약간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멘탈 관리를 하는 이 포든만의 루틴인지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3인칭 화법 잘 봤습니다. 자, 조하트가 이번 경기 후에 BBC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경기장 곳곳에서 맨시티를 쉴 틈 없이 몰아세우며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반면 맨시티의 누네스는 라이트백으로 뛰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할 정도로 끈질기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줬다. 글라스너 감독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력은 지난 FA컵 결승전보다 좋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믿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들은 최근 뛰어난 조직력과 특히 전반전의 경기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맨시티는 그 폭풍이 몰아치는 시간을 버텨내야만 했다. 그 뒤에 홀란드와 포드는 그들이 가진 퀄리티를 증명하듯이 골을 성공시키며 승리를 이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네스의 어시스트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누네스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 퍼포먼스도 좀 대단했어요. 드디어 이 선수 진짜 수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상대 윙포워드가 이제 공 몰고 스프린트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경합을 붙더라고. 결국에 그리고 이걸 어깨 싸움으로 극복을 해내더라고요. 어깨를 앞으로 밀어넣는 동작을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이걸 성공했고 파울을 따냈어. 프리미어리그는 어깨가 앞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깨 싸움이 정말 중요해. 그리고 어깨 싸움 잘하는 선수들이 경합을 잘하기도 하고요. 프리미어리그는 그래. 다른 리그랑 다르게 무조건 어깨가 앞에 있어야 돼. 근데 그걸 하더라고 누네스가 이번에 수비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었던 모습이거든요. 발전하고 있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원 하그리브스는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매우 낮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3골이나 허용한 점에 있어서 실망스러워할 것 같다. 하지만 포든과 홀란드라는 비장의 무기를 지닌 맨시티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팀이며 돈나룸마와 4명의 수비수들 또한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 홀란드의 헤더 장면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듯 30인치를 뛰어올랐다. 30인치는 좀 약간 너무하지 않았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냥 괴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캐러건은 스카이스포츠에 나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환상적이었으며 특히 전반전에 맨시티를 몰아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맨시티는 사실 22-23 시즌 보다 더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홀란드만큼은 그때보다 더 좋아 보인다. 어쩌면 그가 세운 기록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사회자가 이야기해 주는데 홀란드는 22-23 시즌에 헤더골을 8번 이제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16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5번의 헤더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세우고 있는 골 기록은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깨부순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헤더를 하는 모습은 마치 앨런 시어러나 레스 퍼디난드를 떠오르게 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에게 가진 유일한 비판인 그는 그저 골잡이에 불과하다라는 인식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깨고 있다. 그의 최근 모습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포드는 지난 시즌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본래의 기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지만 드디어 그의 본래 모습을 찾은 것 같다. 홀란드의 득점 기록은 예상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포든의 부활은 예상 밖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맨시티는 경쟁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참고로 포든이 지금 현재 리그 총 7골 2어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이 중에서 6골 1어시가 최근 리그 5경기 만에 달성된 기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셰르키 기록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셰르키 활약에 대해서. 왜냐면 조용히 스탯을 쌓아나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셰르키는 사실 지금 리그 총 6선발 5교체밖에 뛰지 않았어요. 500분도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골 6어시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4어시가 최근 리그 4경기 만에 달성된 기록이라고 해요. 심지어 리즈전에는 15분만 출장을 했는데 1어시를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팀을 구해줬죠. 팀을 승리하게 만들어줬었죠. 순도도 매우 높은 선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맨시티에서 1위, 어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어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선발 5교체 489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셰르키는요. 근데 한 골 6어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소리 없이 강합니다. 강자예요. 어시스트 이번 시즌에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수는 지금 현재 팀에 완전히 녹아든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들만 보더라도 본인의 번뜩이는 재치로 달성시켜주는 거지 팀 플레이, 그러니까 패턴 플레이 과정에서 나오는 수치가 아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이 팀에 녹아들었을 때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득점 포인트를 생산해낼 수 있을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지 간에 경기 결과 너무 좋았고 다음 경기가 이제 카라바오 컵이죠. 근데 상대가 브렌트포드라는 또 아주 강력한 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팀과 이제 경기를 함에 있어서 선발 라인업을 펩이 또 어떻게 들고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경기력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이번 콘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